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그 깨끗해 보이는 물, 정수기 물이나 생수 말이죠. 사실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수백 개의 물 시료를 분석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다고 믿고 마시는 물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독이 떠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입자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서 조금씩 쌓이고 있었던 거죠.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비싼 정수기를 사고 좋은 생수를 골라 마시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정말 안전한 물을 마시고 계신 건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워낙 작아서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양이 물속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환경 독성을 연구해온 김세환 박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플라스틱 입자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간에 쌓이기도 하고 혈관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심지어 뇌까지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물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정말 안전한 물을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이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물 마시는 습관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리고 가족 건강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얼마 전에 제 연구실로 찾아오신 67세 김영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말 인상 깊었던 사례거든요. 김영호님은 건강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어요. 특히 물에 대해서는 정말 까다로우셨죠. 수돗물은 절대 안 드시고 항상 유명 브랜드 생수만 사서 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2리터씩은 꼭 드신다면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간 수치가 평소보다 높게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술을 드시지도 않고 기름진 음식도 별로 안 드시는데 왜 그럴까 걱정이 많으셨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평소에 마시던 생수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생수병을 받아서 저희 실험실에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 생수 속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수돗물보다 무려 40배나 많았던 거예요. 김영호 님이 건강을 위해서 마신다던 그 비싼 생수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던 셈이죠. 이 결과를 보여드렸을 때 김영호 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충격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으셨다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간절하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김영호님께 권해드린 방법이 있어요. 피처형 정수기를 하나 사시고 거기서 나온 물을 끓여서 드시라고 했죠. 생수병 대신에 말이에요.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하셨는데 건강을 위해서라면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2달 뒤에 김영호님께서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물 습관을 바꾼 후에 몸의 피로감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재검사를 받아보니까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기뻐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죠. 이런 일이 김영호님께만 일어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매일 겪고 있는 일이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물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제 우리 일상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어디서 오는지 그 위험한 경로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주요 경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수병 얘기부터 해볼게요.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오는 그 투명한 플라스틱 생수병 말이에요. 생수병은 기본적으로 일회용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병 표면이 생각보다 거칠고 조밀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표면에서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떨어져 나와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국내 환경과학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생수 속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수돗물보다 최대 50배나 많았다고 하거든요. 50배요. 이걸 듣고 나면 생수가 정말 안전한 물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죠. 68세 박미정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하루에 2리터씩 생수를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입안에 염증이 자주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인가 싶었는데 생수 대신 끓인 물로 바꾸니까 염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능하면 생수보다는 정수된 수돗물을 끓여서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꼭 기억하실 점은 생수병을 햇빛에 오래 두면 더 많은 플라스틱 입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수를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이번에는 정수기 얘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정수기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정수기도 관리를 잘못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필터가 오래되면 말이죠. 정수기 필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성능이 떨어져요. 6개월 이상 교체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균과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시키게 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를 보면 오래된 필터에서 세균과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함께 검출됐다고 하거든요. 70세 윤정수님은 정수기 필터를 1년 넘게 교체하지 않고 계셨대요. 어느 날 물 냄새가 이상하게 나기 시작해서 그제서야 필터를 바꾸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필터를 교체한 후에 물맛이 확연히 달라졌다면서 그동안 얼마나 더러운 물을 마셨을까 걱정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필터 교체 주기는 반드시 지키셔야 해요. 그리고 정수기 물이라고 해도 끓여서 드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필터만 믿고 장기간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혹시 집 정수기 필터 마지막으로 언제 바꾸셨나요? 요즘 배달 음식을 많이 드시죠? 특히 국물 요리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배달 음식의 플라스틱 용기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어요. 뜨거운 국물이 플라스틱 용기를 만나면 플라스틱 표면이 녹으면서 아주 작은 입자들이 국물 속으로 떨어져 나가거든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80도 이상의 뜨거운 국물에서는 1ml당 수천 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검출됐다고 해요. 정말 많은 양이죠. 우리가 국물을 마실 때마다 이런 입자들을 함께 마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65세 이은자님은 매일 점심으로 배달국을 드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배달 음식을 줄이고 집에서 끓인 국을 드시니까 속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배달 음식의 국물은 가능한 한 적게 드시고 너무 뜨거울 때는 조금 식힌 다음에 다른 그릇에 옮겨 담아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절대로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위험해요. 요즘 배달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커피 얘기도 해볼게요. 특히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이에요. 플라스틱 컵에 든 아이스 커피를 마실 때 얼음이 컵벽을 계속 두드리잖아요. 이때 플라스틱 입자들이 떨어져 나와서 커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서울환경연합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플라스틱 컵에 든 음료 한 잔에서 평균 400개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검출됐다고 해요. 한 잔에 400개요. 하루에 커피를 2잔만 마셔도 800개가 넘는 플라스틱 조각을 마시는 셈이죠. 59세 정혜수님은 매일 아이스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입안이 자꾸 건조해지고 목이 칼칼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플라스틱 컵 대신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증상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커피를 마실 때 컵을 심하게 흔들거나 얼음을 깨물지 않는 것만으로도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재활용 플라스틱 컵보다는 유리컵이나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 마실 때 컵을 흔드는 습관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세탁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좀 의외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입는 옷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 옷들 말이에요. 이런 옷들을 세탁할 때마다 아주 작은 섬유 조각들이 빠져나와요. 국제환경단체 보고서를 보면 세탁 한 번에 옷 1kg당 최대 70만 개의 미세 섬유가 빠져나온다고 하거든요. 70만 개요. 정말 엄청난 숫자죠. 72세 김정희님은 건조기를 매일 사용하셨는데 건조기 필터에 먼지가 너무 많이 쌓이는 걸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그 먼지들이 바로 옷에서 떨어져 나온 미세 섬유들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우리가 숨 쉴 때 함께 들어오게 되는 거죠. 세탁할 때는 세탁망을 사용하시고 건조기보다는 자연 건조를 권해드려요. 그리고 합성 섬유 옷을 너무 자주 세탁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할 때만 세탁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빨래 후에 건조기를 자주 사용하시나요? 이렇게 우리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만들고 있어요. 하나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매일 반복되면서 우리 몸속에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독을 줄일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 생활 실천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물 끓이기 습관이에요. 물을 끓이면 미세 플라스틱이 줄어든다는 걸 아시나요? 물이 끓을 때 생기는 석회질 성분이 미세 플라스틱 입자들을 붙잡아서 함께 가라앉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끓인 물은 그냥 마시는 물보다 훨씬 안전해요. 끓일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알루미늄 주전자는 피하시고 스테인리스나 유리 주전자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알루미늄도 미세 입자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수돗물을 정수기에 한번 걸러서 끓인 다음에 식혀서 드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끓인 물,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피처형 정수기도 좋은 대안이에요. 브리타 같은 제품들 말이죠. 이런 정수기들은 100나노미터 이상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은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어요. 물론 만능은 아니지만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필터 수명을 꼭 지키셔야 해요.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적당하거든요. 필터가 오래되면 오히려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서 위험해져요. 비싸지 않으니까 주기적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필터 교체 주기 잘 지키고 계신가요? 생선 드실 때도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작은 생선들은 미세 플라스틱이 내장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조각들을 먹이로 착각해서 먹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멸치나 꽁치 같은 작은 생선을 드실 때는 내장을 제거하고 드시는 게 좋아요. 물론 번거로우시겠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필요한 과정이에요. 큰 생선들도 마찬가지로 내장 부분은 피하시고 살코기 위주로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멸치 드실 때 내장까지 손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용기도 바꿔보세요. 플라스틱 용기 대신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소재들은 열에 강하고 미세 입자가 떨어져 나올 걱정이 없거든요. 처음에는 무겁고 불편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더 좋아요. 특히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 용기는 절대 장시간 사용하지 마세요. 전자레인지의 열이 플라스틱을 더 빨리 분해시키거든요. 보관용기부터 시작해서 컵, 도시락통까지 천천히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집에 유리용기가 얼마나 있으신가요? 실내 공기 관리도 중요해요. 미세 플라스틱은 물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도 떠다니거든요. 옷에서 떨어져 나온 섬유나 플라스틱 제품들에서 나온 입자들이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다가 우리가 숨 쉴 때 함께 들어와요. 그래서 청소기를 자주 돌리시고 환기도 충분히 시켜주셔야 해요. 매일 10분 이상은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합성 섬유 옷을 많이 입거나 플라스틱 제품이 많은 집에서는 더 자주 환기를 시켜주세요. 오늘 환기는 하셨나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소비 습관을 점검하는 거예요. 배달 음식이나 포장 음식, 일회용품 사용이 미세 플라스틱의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편리하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너무 자주 사용하면 결국 우리 몸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플라스틱 줄이기 데이를 정해보세요. 그날은 일회용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배달 음식도 시키지 않고 텀블러나 개인 용기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점점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이번 주에는 어떤 걸 줄여볼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실천해야 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미세 플라스틱을 마시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많았죠? 우리가 깨끗하다고 믿었던 정수기, 물, 비싸게 사 마시는 생수, 그리고 편리하게 시켜 먹는 배달 음식까지.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플라스틱 입자들을 우리 몸속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미세 플라스틱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간에 쌓이기도 하고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심지어 뇌까지 도달할 수도 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면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잘못 관리하면 우리가 마시는 물이 독이 되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물을 끓여서 마시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단순한 습관 하나로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생수를 사오시든 정수기 물을 사용하시든 한번 끓여서 드시는 거예요. 끓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들이 가라앉고 세균도 죽고 훨씬 안전한 물이 됩니다. 번거로울 수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할 만한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마실 물을 미리 끓여두세요. 저녁에 자기 전에 내일 마실 물을 준비해 두셔도 좋고요.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물맛도 훨씬 좋아져요. 여러분 가족들께도 이 얘기를 해주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나 어린 손주들은 더욱 조심해야 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어릴수록 미세 플라스틱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다른 방법들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플라스틱 용기 대신 유리 용기 사용하기, 배달 음식 줄이기, 개인 텀블러 사용하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오늘 물 한 잔 끓여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은 개인 컵을 가지고 나가보시고 모레는 배달 음식 대신 집에서 끓인 국을 드셔보세요. 30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해온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미세 플라스틱은 계속 우리 몸에 쌓일 거예요.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면 몸이 스스로 정화하기 시작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플라스틱 입자들이 우리 뇌 건강과 기억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치매와의 연관성, 그리고 뇌를 보호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이죠.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부터 시작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이 정보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